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요, 2014 CES가 개막을 합니다. 네. 10일까지 이어지는데 역시나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얼마나 스마트한 기기를 내놓을지 좀 관심 그렇습니다.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뭐 하드웨어 쪽에서의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와 콘텐츠 그리고 하드웨어 결별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동안은 하드웨어 측면이 좀 강조되는 상황에서 주연이었는데 이번에는 주연이 아닐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의외로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주연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하향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 52주 신저가에 들어갔죠. 네. 결국은 하드웨어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최근에 이건희 회장의 키워드, 최근에 제시했던 연초의 키워드를 살펴보자면 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네. 결국은 하드웨어만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장 큰 부스트에서 가장 화려하게 무언가를 열고 있지만 이 잔치는 삼성전자가 의외로 혁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 흐름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경계감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에 어떤 좀 한계점이 있는지를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비슷한 기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내놓긴 했습니다만 스마트워치라고 내놨던 갤럭시 기어는 네. 솔직하게 실패작이었습니다. 네. 실패작이었고 지금 할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시장에 관심이 없죠. 그다음에 굉장히 이것을 조롱하는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조회수도 많은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갤럭시 기어를 포함한 스마트워치 2라운드가 열리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제조사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퀄컴이 제조사가 아니죠. 칩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구글이 퀄컴이 토크라는 이름으로 스마트워치를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모양을 보시면 갤럭시 기어와 별다를 게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주로 네티즌이나 아니면 IT 블로거들의 반응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써보자라는 정도의 네.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기어. 이게 원래 처음에 원 예상 이미지였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완전히 투박하게 나와서 시장의 실망감을 크게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도 예상 이미지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LG의 지와치도 지금 모양만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나올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오늘 나온 그 듀얼 밴드 이 운동하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의 밴드를 살펴봤을 때 이런 모양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 스마트워치가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것이 하드웨어의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많은 경쟁사들이 그것도 저가 모델로 대규모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부담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만으로 경쟁하기에는 이제 쉽지 않아졌다. 비슷한 하드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또 하드웨어적인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준비된 그림에서 매년 이 TV 쪽에 있어서는 신기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OLED TV가 강점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커브드 OLED라고 해서 약간 휘어진 OLED TV와 함께 UHD TV가 처음 나왔는데요. 그때 한국은 이 커브드 OLED에 모두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네. 굉장히 화려하게 LG와 삼성이 열면서 마치 이 시장이 커질 것처럼 얘기했지만 너무 비싼 가격과 수율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TV 시장의 핵심은 UHD로 흘러갔는데요. 이 UHD 쪽은 일본과 중국이 선점을 했죠. 대만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이제 삼성과 LG가 UHD를 빠르게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어쨌든 시장 선점 자체는 일본과 중국, 대만에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것을 따라잡기 위한 프로모션을 생각해 본다면 좋은 가격의 TV를 좀 많이 팔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차세대 TV에 있어서 OLED TV와 함께 UHD가 같이 갈 것은 분명하지만 OLED 쪽은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서 UHD는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다는 점, 네. 뒤늦게 올인하고 있는 LG와 삼성이 얼마나 선전할지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품을 보면 물론 우리가 항상 알다시피 일본 제품이나 중국 제품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삼성과 LG의 이번에 UHD TV는 커브드로 나와서 굉장히 이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크기의 그런 좋은 제품이 나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만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그리고 기술 선점, 판매,
이런 것들을 모두 일본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전체적인 하드웨어 트렌드는 결국은 경쟁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하드웨어만으로 경쟁하기 쉽지 않아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 같고요. 신규 기기는 웨어러블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기어부터 뭐 UHD TV까지 하드웨어 부문을 점검을 해봤는데 사실 네. 이번 2014 CES에서는 역시나 소프트웨어 쪽에 많은 또 주목을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쪽에 좀 약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뭔가 특별한 서비스 쪽을 강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와 함께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플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모두 한꺼번에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이런 비슷한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LG 쪽에서는 라인과 연결을 해서 홈챗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홈챗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 가전에 일종의 채팅을 보내는 거죠. 세탁기 보고 빨래 해놔 뭐 이런 식의 채팅을 보내게 되면 그 자연어 인식을 해서 스스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이제 사물 인터넷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하드웨어 쪽에 좀 주력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을 해서 어떻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라인이라고 하는 글로벌 SNS와 연결을 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의미 있는 시사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에 웹OS, HP가 가지고 있던 웹OS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TV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스마트한 TV가 될 것이다라고 CTO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라이프 밴드 터치라든지 심박동 이어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개념은 뭐냐면 라이프 밴드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이미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온 것처럼 심박동 수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나의 스마트폰으로 계속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얼마를 뛰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누적시켜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박동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귀에 끼고 있으면 나의 심박동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를 해서 그와 관련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체크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헬스케어와 또 연계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하나둘 하드웨어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가 단순하게 기기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헬스케어와 연결이 된다든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놨는데 저번에 제가 이제 갤럭시 기어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갤럭시 기어의 지향점은 전체적인 모든 스마트 기기들을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통합 리모컨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삼성의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와 호환될 수 있는 모든 가전기기들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는 아마 타이젠이 좀 서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올 삼성의 여러 가지 신제품들에 실제로 실리는 OS는 타이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삼성의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홈이 이번에 또 나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애플과 구글은 CES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이번에 굉장히 재미있는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보물찾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GPS를 기반으로 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또 구글 같은 경우 해외에 가면 누구나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내로만 들어가게 되면 GPS가 저 멀리 2만 킬로 밖에서 위성으로 신호를 쏘다 보니까 실내 안으로 들어가면 GPS 신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한 쇼핑몰, 굉장히 복합한 지하철역에서 방향을 찾기가 어렵죠. 근데 애플이 이번에 이 CES에서 내놓은 서비스, 일종의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보여준 서비스는 뭐냐면 실내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아이비콘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아이비콘 서비스를 이용해서 애플이 숨겨놓은 많은 제품을 찾으면 실제로 100만 원 상당의 애플의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CES 안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벤트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선 구글에 굉장히 뒤지고 있지만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는 또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미래 기술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번 CES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하드웨어의 한계점을 좀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번에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뭐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된 굉장한 사업들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좋을까요? 일단 이번에는 대형 서비스 업체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체들 협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협업하지 않는 하드웨어 중심의 업체들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쪽으로, 그다음에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쪽이 하드웨어 쪽으로 점점 이렇게 통합되고 있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부족한 역량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가고 있는 그런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전체를 통합 아우를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사 규모가 있는 종목군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사물인터넷이나 클라우드, 결국은 통신망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스템 통합 쪽에서 삼성전자의 타이젠, 그리고 LG전자가 인수한 웹OS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관련주로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점점 OLED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대형 TV는 조금 이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스마트워치를 기반으로 해서 소형 OLED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재를 대고 있는 제일모직이라든지 덕산하이메탈 같은 종목군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서비스 확산의 기반은 통신망이라는 측면에서 SK텔레콤이나 KT, LG플러스 같은 통신주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2014 CES에서는 역시나 서비스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도 좀 이쪽까지 관심 가지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